안녕하세요. 곰팡 전문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이수빈 실장입니다. 오늘은 처인구의 한 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진단차 방문해본 결과 지난 겨울 동안 오랜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현장인데요. 안타깝지만 방과 거실, 주방을 포함한 집 전체의 곰팡이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철거 영상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제거하여 새롭게 단열 들어갈 예정입니다. 흰색 열반사 단열재가 보입니다. 강목을 대어 타카로 박아놓은 게 보입니다. 아쉽게도 현장에 맞지 않는 단열재와 잘못된 시공법으로 결로 막지 못해 곰팡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대로 된 단열 공사를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중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로나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곰팡이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재발하지 않는 시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벽은 물론 단열재 뒤편 모두 곰팡이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단열 시공의 기본은 철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곰팡이 제거 차례입니다. 철거가 끝난 벽면을 보시면 녹도가 굉장히 진한 것으로 보아 꽤 오래 전부터 피어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곰팡이는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을 뿜어내는데요. 새집 증후군과 비슷한 형태로 이러한 것들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니 육안상으로 곰팡이가 보인다면 빠르게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균제가 첨가된 곰팡이 제거제를 붓으로 마찰을 일으키며 제거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집 내부 습기가 머물러 곰팡이 생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거기다 습도 높은 여름과 결로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겨울도 마찬가지로 공실 곰팡이 피해는 계절을 타지 않고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번 현장의 곰팡이 진단은 잘못된 단열 시공과 부족한 환기가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면서 문을 열게 되니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는데 공실 상태는 항상 문이 닫혀 있기에 통풍이 되지 않고 공기가 실내에 머물며 더불어 습도는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럼 자연스레 벽지에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출장으로 인해 비어져 있는 경우, 장기간 여행,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집, 가끔 사용하는 별장, 별채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비워놓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창문을 살짝 열어두시는 방법과 제습기를 가동, 관리인을 채용, 불가피한 경우 환기를 위한 지인 찬스, 여러 방법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단열 공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방과 작은 방 모두 외벽 두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기역자 단열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기존 단열재를 모두 철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곰팡이 제거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단열재는 이보드 3.3D를 사용하였습니다. 결론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벽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입니다. 결론은 막지 못한다면 곰팡이가 생성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아주 낮은 단열재를 부착함으로써 외부 냉기를 막아 결로와 곰팡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레탄 폼과 물만으로 압착 기밀을 진행합니다. 벽과 단열재 사이에 틈이 없기 때문에 2차 곰팡이 피해에 대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단열재 사이사이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단열재 사이에 도포를 위한 과정입니다. 물을 뿌리고 충진을 해주면 더 단단히 경화가 되기 때문에 실내 열 손실을 줄이고
하자율을 대폭 줄여줍니다. 틈이 있는 곳은 냉기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폼 충진 과정을 거치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천장 몰딩과 걸레바디까지 마친 현장입니다. 현장에 맞지 않는 단열재와 단열 시공법은 2차 곰팡이 피해를 부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지출을 야기합니다. 더욱이 단열 공사를 위해 업체와 계약을 마치신 분들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현장에 가보신 다음 공정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벽지 뒤편에 닿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소중한 내 집 지키는 방법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도배 현장 보여드리며 이번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